나는 항상 생각했다. 결혼이란 서로를 지지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모든 신념을 산산조각 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친구들 모임에 좀 어울리지 않아. 그들은 재벌가 출신들이야. 당신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랑은? 우아함이 부족해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갑자기 추악하게 느껴졌다. 나는 김수진, 35살. 남편 박민준과 결혼한 지 10년. 그는 대기업 상무,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그림자였다. 결혼 전 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민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는 나의 순수함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세계에 들어서자 모든 게 달라졌다. 그의 친구들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골프 모임, 와인 파티, 해외여행. 나는 그 속에서 늘 어색했다. 수진 씨, 그 드레스 어디서 샀어요? 저렴해 보이네요. 친구 아내들의 말에 웃으며 넘겼다. 민주는 그런 나를 보며 조금 더 노력해라고만 했다. 노력. 나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매일 아침 그의 옷을 다리고 저녁엔 그의 피곤한 몸을 마사지했다.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당신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의 말에 눈물 흘렸다. 하지만 참았다.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날 그의 말이 내 한계를 건드렸다. 우아하지 않다니. 내가 부족하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먼저 그의 친구 모임을 관찰했다. 그들의 클럽, 엘리트 소사이어티.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에 위치한 전용 클럽. 회원제, 연회비 수억 원이 그곳에서 그들은 사업을 논하고 인맥을 쌓았다. 나는 몰래 그곳을 방문했다.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 회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는 안 돼? 왜 나만 배제당해?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디자인 스킬을 살려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작게 로고 디자인. 하지만 재능이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돈이 모였다. 민주는 모르게. 그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오늘 모임에서 당신 얘기 나왔어. 다음엔 안 데려갈게. 그 말에 웃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6개월 후 내 수입이 그의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클럽을 사려면 더 큰 돈이 필요했다. 나는 투자에 눈을 돌렸다. 주식, 부동산. 공부했다. 밤새워.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했다. 1년 후 내 자산은 10억을 넘었다. 민주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 클럽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정 문제로. 기회였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입찰했다.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내 제안이 최고였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제 클럽은 내 거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말했다. 오늘 모임가? 그는 웃으며 당신은 집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클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민준의 친구 하나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새 주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이게 무슨...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우아하지 않은 내가 당신들의 클럽을 샀어. 이제 나가. 그 순간 내 가슴에 응어리가 풀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는 화를 냈지만 곧 사정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변했다. 클럽을 인수한 후 회원 명단을 재정비했다. 민준의 친구들 중 일부를 제외했다. 왜 나를? 그들이 항의했다. 나는 대답했다. 우아하지 않아서요.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재미있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내 속은 여전히 아팠다. 왜 나는 10년을 참았을까? 왜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어렸을 때 부모님은 가난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 나는 공부로 서울에 왔다.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나를 순수한 꽃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꽃은 시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싫어했다. 시집살이 좀 해. 매일 잔소리. 나는 참았다. 아이를 못 가진 탓에 더했다. 불임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울었다. 민주는 전마가 그러시네 라고만 했다. 배신감이었다. 이제 클럽 주인이 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직원들을 뽑았다. 성공했다. 돈이 더 모였다. 민주는 불안해했다. 회사 그만둬. 집에 있어. 나는 웃었다. 왜? 우아하지 않아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예전엔 나를 무시하던 아내들이 이제 아첨했다. 수진 씨, 클럽 회원으로 넣어줄래요? 나는 거절했다. 자격 없어요.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민준과 나는 대화가 줄었다. 그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미안해. 반복되는 사과.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됐다.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 오빠, 오늘 모임 어땠어? 수진 언니 모르게 여자였다. 그의 비서. 충격이었다. 배신의 절정. 나는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에게 말했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지만 내 자산이 더 많았다. 클럽, 회사, 투자. 민주는 놀랐다. 이게 다 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우아하지 않다고 한 나야. 그는 울었다.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이혼 후 클럽을 리모델링했다. 새로운 테마, 자유의 공간.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킹 장소. 성공했다. 회원이 늘었다. 예전 친구들은 이제 밖에서 서성였다. 들어가게 해줘. 하지만 문은 닫혔다. 내 삶은 새로웠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민준의 말, 시어머니의 잔소리, 친구들의 조롱. 그 모든 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우아하다. 내 방식으로. 약 482. 이혼 후 첫 겨울, 서울에 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클럽에서 파티를 열었다. 회원들, 대부분 여성 기업인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다. 수진 씨, 영감돼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나는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을 낭비했을까? 어렸을 적 꿈은 디자이너였다. 결혼으로 포기했다. 이제 되찾았다. 회사 매출이 올랐다. 새로운 프로젝트, 해외 진출. 바빴다. 민주는 가끔 연락했다. 잘 지내, 무시했다. 그의 친구 하나가 클럽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 씨, 민준이 힘들어해. 용서해줄 수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가 나를 용서했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에 꿈을 꿨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우리. 깨어나 눈물 흘렸다. 왜 사랑은 이렇게 끝날까?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에 맞았다. 민준의 말들이 나를 갉아먹었다. 이제 회복 중이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클럽 회원, 변호사, 그는 나를 존중했다. 당신은 강에 데이트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내 삶이 우선이었다. 크리스마스, 클럽에서 이벤트. 눈송이 장식, 와인. 회원들이 모였다. 민준의 전 비서가 왔다. 수진 언니,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오빠와는 끝났어요. 웃었다. 상관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통쾌했다. 그녀도 피해자일까? 아니, 선택이었다. 새해, 결심했다. 더 큰 목표. 회사 상장. 준비했다. 투자자 미팅. 성공적이었다. 민주는 뉴스에서 봤을까? 상관없었다. 내 인생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 아래 산책.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아하지 않아. 이제 그 말은 동력이 됐다. 나는 우아하다. 내 방식으로. 약 452. 에넌 타입 TUC 더 두 500. 덤치 티트 템리.